아주 열심히 하는 애를 자주 까고 있었죠. 요 새끼 뭐라고 씨부린지 대깨문들 어떤 마인드로 도대체 물고 빠는지 요 새끼 거 한번 듣다 보면서 대깨문들은 무슨 생각으로 요걸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요게 제일 빠른 건가?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밀고 있는 게 단독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 수집. 그러니까 아, 많이 쥐어 터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딱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기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들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버스에서 단독 기사가 어젯밤에 또 터졌습니다.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와 장모 전담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관실이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데요. 정책관실이 김건희와 장모 논란도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이 논란이 왜 굉장히 큰 상황이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부인 김건희와 장모 관련 보도 경위를 전담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요 내용이 무엇이냐? 뭐 별 내용 아니에요. 보인다는 뭐 역시 별 내용 없다. 증언이 당시 대검 고위 간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정관실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뜻하는 빨리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쭉쭉쭉쭉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앞에서 그 제목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그 담당자가 장모랑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여겨지는 담당자가 장모랑 그 윤석열 아내의 정보를 담당했다. 요 얘기를 기사를 쭉 다 읽어주고 있는 거야. 아우 이 새끼 거 보고 있으면 아우 답답해요. 돌아버릴 것 같아. 윤석열 지시에 따라서 의결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 윤석열이 내용 없어. 그냥 그거 읽으면 안 된대. 그냥 와 측근의 신상관리, 자료,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공적 조직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윤석열 가족을 위한 사설정보팀처럼 운영한 검찰권 사유와의 또 다른 정황인 거고요. 이것은 저 검사장이 누굴까? 공적 조직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윤석열 가족을 위한 사설정보팀처럼 운영한 검찰권 사유와의 또 요거는 무엇이냐? 이제 뒤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하네. 그러니까 아까 그 담당관이 윤석열 아내와 윤석열 장모의 정보를 담당하여서 따로 수집을 했다라는 증언을 다른 검사장이 저기 언론에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검사면 누구 검사지 뭐 검사래. 근데 만약에 이 새끼들이 그 증거가 있었으면 저는 여기서 좀 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새끼들이 그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깠을걸? 그런데 뭔가 야 이거 공장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 기조. 아까 저기 심영님이 말씀하신 페레가모나 생태탕 같은 이야기죠. 처음에 생태탕 얘기하다가 페레가모 얘기하다가 한 개씩 걸리면 이 새끼들은 자꾸 이렇게 틀면서 끝까지 공작을 이어나가려고 해. 저 이번에 윤희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처음에 윤희숙 부친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다. 투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기 행위를 했다. 요거 갖고 별로 그게 없으니까 윤희숙이가 KDI 조직에 들어가서 비밀 정보를 빼와서 투기를 도왔다. 요거 했는데 요것도 막혀버리니까 이번에는 윤희숙 제부가 또 도왔다. 요것도 막히니까 사태는 쇼다. 요런 식으로 계속 공작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는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좀 더 키우고 있는 거다. 왁구를 약간 이렇게 틀은 거다. 야마를 틀었다. 저는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어떤 근거는 그 새끼 주장밖에 없어. 뭔가 자료가 있으면 여기 같이 터졌을 거야.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고위 검사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검사들의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을 통해 전해진 그 고발장에는 그러나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애초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공적인 검찰총장의 자리에 와, 저 새끼들 병신이네. 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근거란 무엇이냐? 접수된 고소장 내용 중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 혐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이것은 저그들이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있었던 근거이다라고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상하죠? 왜냐면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정통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합니까? 나는
어떤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고소하지, 나는 이러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받아볼래요, 이러면서 고소를 진행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무엇이냐, 이미 금감원에서 김건희를 몇 번이나 털었잖아. 그를 근거하여 국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들 말대로 윤석열과 정말 이 검사랑 짜웅이 있어서 윤석열이 김건희의 어떤 자료를 줬을 수도 있다. 요게 세 번째, 얘들 입장에선 베스트죠. 그런데 왜 굳이 세 번째로 말을 안 하고 저걸로 권력의 사유화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은, 저걸로 왜 권력의 사유화로 몰고 갈까? 세 번째는 저게 정말 핵심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아내에 대한 개인정보를 소장을 작성한 검사가 갖고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아는 거야? 윤석열이 주지 않으면 모른다. 김건희가 직접 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직접 관여된 사건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를 주장 안 하고 다른 걸 주장한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아내와 요거 정보를 얘가 관리하고 있었다? 뭔가 야마가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해요? 난 이거 야마 맞는 얘기 아니다. 이런 어설픈 이야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거 가지고 지랄병 떠는 거 보면 제 주장이 맞을걸요? 무조건 공작질이다, 역풍 불어올 것이다, 이 새끼들아 좀 안 될 것 같으면 발을 빼라고. 더욱더 과감하게 막 자꾸 어떻게든 야마를 탁탁탁 틀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지랄병 떨지 말고, 이 새끼들이 그런 지랄병도 가능한 이야기가 대깨문들은 지능이 없거든. 무슨 말을 씨부리든 무조건 믿어주니까 얘들에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봐볼게요. 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벌인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아니 뭐가 파렴치해. 근거가 지금 애매하잖아. 뭐 씨발 덮어놓고 무조건 파렴치하대. 지금 보면 대통령은커녕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을 사람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설사 윤석열이 넣었다 한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안 그래요?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윤석열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혹은 민주당이 최초에 주장했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지시했을 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공무원법, 검사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걸리겠지. 그런데 단지 그냥 가족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 그거는 내가 검사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자유야. 이 도구 베이비야. 없는 소리란 뜻이죠. 게다가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나왔는데요. 조국 추종자 아닌 국민의힘 관계자가 취재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진동 뉴스 발행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취재원, 조국 추종자 아닌, 야 이거 나 괜찮은 뉴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취재원이 조국 추종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처음에 터졌을 때 그 얘기했죠. 야 이거 어떻게 봐도 이거는 내부 고발자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국힘당 내에 민주당 세작새끼가 우리 내에 존재한다. 그게 누구냐? 저는 유승민계다. 유승민 라인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입당할 때부터, 입당하기 전부터, 입당한 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과정들을 보십시오. 지그가 사건을 키우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사건을 키우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그런데 요 과정 중에 다 애매한 것들이 전부 다 이준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첫 번째 입당 직전 이런 것도 전부 다 의혹이 있잖아. 거기서 그것이 완전히 들통난 것이 녹취록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얘들이 한 거 아닐까? 애초에 거기 깊이 관여된 게 누구냐? 김웅이잖아. 그리고 김웅과 손준성의 SNS 대화록이 들어갔다는 것부터, 해당 검사가 있겠어, 김웅이 발설했겠어? 김웅이지. 김웅은 누구냐? 유승민계지. 앞서서 계속 똑같이 움직여주는 모양을 보여줬잖아. 유승민계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김웅은 유승민계 시다발이다. 김웅,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너무 똑같이 움직이잖아. 누가 봐도 얘들은 유승민계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관련 인물이 요거를 터뜨린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기사에도 나오잖아. 조국 추종자가 아닌 국민의힘 관계자 유승민 쪽일 것이다. 이렇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다라고 대답을 하죠.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관계자가 취재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다라고. 지금 국민의당 사람이다. 국민의힘 사람이다. 야, 지금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누군가의 보좌관일 것이다.
대답을 하죠. 어제 윤석열 측에선 조국 무죄 주장 세력들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윤석열 측에서 조국 무죄 주장 세력들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데? 아니, 윤석열이 김홍딱 나왔을 때 눈치 까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굳이 포문을 별로 돌려준 거잖아.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거 가지고 같이 싸웠어야지. 이거 가지고 같이 싸웠어야지. 성뿌리를 씨발 안으로 돌리고 같이 쏘고 있으면 어떡해. 여권이랑 이래갖고 정권 교체하겠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는데 전혀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현 상황만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씨발 프레임 전환을 했냐 이거야. 너 이거 내가 떠나야겠다. 이 새끼 너 이거 정통법 위반이야.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 나중에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윤석열 발언이 진실임이 밝혀졌을 때 이 거짓말 했다는 얘기는 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제대로 깨지고 있다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준모에서는 윤석열 검찰 자, 사준모 얘들이 뭔 조직일까? 청부 고발 의혹 보도를 한 얘들이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기자를 고발했다. 아, 우파 쪽 단체였구나.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사준모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 요 새끼 또 맨날 하는 거 잘 나오죠. 또 대깨문들 댓글 쫙 보면서 윤석열이 써준 거 아닌지 국정조사할 때 고발 전문 모임 아닌가,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기자 고소하라고 윤석열이 사주노 블라블라블라 블라 이런 바보 같은 애들 거 자꾸 올리면서 무슨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저 대깨문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준모 법세련 애초에 같은 몸통인데 수 검찰총장을 직격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죠. 하지만 같이 조사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런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정부와 김호수 검찰총장을 직격했다고 하는데 자,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과 김호수를 직격했다. 그러니까 얘가 또 뭐라 그러냐? 정말 기가 차죠. 하지만 기가 차다. 같이 조사하는 얘기가 언급이 아니라 저고요. 이런 윤석열 씨가 문재인 정부와 김호수 검찰총장을 직격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죠. 이런 윤석열이 어때서? 이런 윤석열이 어때서?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아, 이 새끼 하는 거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맨날 근거 없이 아주 뻔뻔하네요. 기가 차네요. 이런 새끼가 감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씹으려. 척한 말. 그러니까 이런 게 도대체 뭔데?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공세로 일관하는 것이기에 의혹은 당장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깎아내리며 의혹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정권 차원에서 어차피 수사를 막을 텐데 굳이 고발 사주를 했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어제 최민희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해드렸듯이 하는 것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이 새끼 지금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뻔뻔하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 뻔뻔하게도 저지르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뻔뻔하게도 우리 문재인과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문재양이가 왜 너희 문재양이냐? 우리의 문재양이기도 해. 그런데 너희한테는 막 졸라 은혜로운 수령님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악마 개새끼 쓰레기다. 우리 삶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있잖아, 문재양이가. 그런데 이런 문재양이가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고 못하면 까는 거야. 너희처럼 씨발 우리 문재양 하면서 무작정 물고 빠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어 주죠. 프레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의혹과 본인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윤석열 책임을 운운한 정치인들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쩜 저렇게 윤희숙하고 똑같습니까? 윤희숙이 어때서? 너희들이 과도한 정치 공작질로 지금 윤희숙 사퇴하려고 하는데 사퇴도 안 시켜주고 있잖아, 민주당 새끼들이. 그런데 무슨 씨발 정치 공작질 개소리하고 있어. 병신 같은 말을 하고 있어. 허위사실 그리고 모욕죄가 일어납니다.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 그리고 모욕성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황희도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말이 병신 같다고. 오케이? 고소하지만 무서워. 나 지금 하는 것도 많아. 전혀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저런 식으로 책임을 운운한 정치인들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윤희숙이든 윤석열이든 본인들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진영 인사들 대상으로 맹비난 퍼부었던 거 사실 아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사실 아닌 거 잊으셨습니까? 사실 아니었던 게 뭐가 있나? 윤석열이 의혹 제기해서 사실이 아니었던 게 뭐가 있으며 윤희숙은 뭐 대단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잖아. 다만 이번 정권 경제정책 졸라 병신처럼 하고 있다. 찌찌사 이재명의 경제정책 저거 개구라다. 그걸 얘기해서 졸라게 이재명 찌 발리고 이번 정부 개쪽 같던 사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느그가 의혹이 제기한 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무엇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지 제발 좀 알려주길 바란다, 황희두야. 것들은 본인들 책임지고 사과했습니까? 참 진짜 의혹이 아, 요거 느리게 들어봐야 돼. 여러분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얘는 그래도 제가 원래 남의 거 보는 거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혼자 보면 답답해서 못 보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보니까 볼만하네. 그리고 웃기네. 정부와 사실 아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 책임지고 사과했습니까? 온다. 진짜. 의혹이 공습니까? 아, 지나갔어. 그런 것들은 본인들 책임지고 아, 이거 사과했습니까? 들려드리고 싶은데. 참 진짜. 의혹이 참, 공작이라고 진짜. 밝혀지면 진짜. 한 번만 더 듣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의혹이 본인들 책임지고 사과했습니까? 참 진짜. 참 진짜. 참 진짜. 참 진짜. 아, 씨발 졸라 웃겨. 의혹이 공작이라고 아, 이거 좀 빨리 돌릴게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아, 저는 왜 이렇게 재밌지? 밝혀지면 정권 탄압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회복하게 될 것. 이런 식으로 윤석열 입장에서 열심히 보도를 해주고 있죠. 이에 네티즌 윤석열 발언을 얘가 이제 해주네요.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 의혹이 공작이라고 밝혀지면 정권 탄압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회복하게 될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열심히 보도를 해주고 있죠.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를 쓴 김현빈 한국일보 요거는 일일이 다 들으면 기니까 그냥 읽을게요, 제가. 아주 굵은 글씨체까지 넣으면서 윤석열 대변안에 현직 총장더러 자기 후배라면서 건들건들 하는 거야. 조국 수사를 위해 없는 제도 만들어. 이런 병신 같은 글들을 쭉 다 읽어주는 겁니다, 쟤는. 아우, 영상 돌아버릴 것 같아. 참 진짜. 기자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없는 죄도 만들어 조작질하던 지난날이 생각나니 본인의 의혹에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고 김웅 씨 모양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지금 김웅 의원은 잠적을 하고 있죠. 윤석열 씨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김웅이 이제 잠적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격받고 야당에서도 공격받고 있어요. 그리고 김웅이 처음에는 술술술술 자기가 초안 써줬다 오만 얘기를 다 불더니 지금은 왜 저질할까? 제가 첫 방송 지금 윤석열 사건 터지자마자 이제 방송했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김웅이는 고기방패라고. 너덜너덜해진 고기방패다. 그리고 토사구팽이다. 김웅이 자기 운명을 직감하고 지금 멘붕 와서 잠수를 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설 조금 더 쓰자면은 김웅이가 손준성 검사 자기 연수원 동기 걔랑 주고받은 SNS 내용까지 나왔다잖아. 그거를 지금 유승민 걔랑 공유를 했던 거야.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요렇게 공유를 했고 요게 터져 나오면 지가 좆될 걸 알고 있는데 지가 똥을 뒤집어 쓸 것을 알고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우리 편인데 라고 했는데 이게 땅 터져버린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헉한 거지. 야 씨발 토사구팽이다 좆됐다 이러고서 난 잠적한 것이라고 감히 소설 써보겠습니다. 아 진짜 졸라 재밌다. 저렇게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고 김웅 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해명한 뒤에 연락 두절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시민들 뭐 그 시민이라면서 대깨문 글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새로운 거 그 있나? 과정들을 얘기하면 되죠. 저렇게 동기 손준성과 같이 잠적을 한 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김웅이 잠적한 거는 너랑 유승민계 고기방패이기 때문이야. 내가 설명해줬어. 희두야. 내 방송 보면서 좀 공부 좀 해. 그냥 줄줄 읽지 말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언론특보 이진숙 씨를 일주일 만에 해촉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 통해 알았는데 이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애초에 윤석열 측에 뭘 기대했습니까? 저렇게 뻔뻔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윤캠프에서 이진숙이 해촉이 되었는데 연락을 받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아직 캠프가 꾸려진 지 얼마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 새끼는 뭐라 그러느냐? 이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애초에 윤석열 측에 뭘 기대했습니까? 저렇게 뻔뻔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 저렇게 뻔뻔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일색이라고 비판받는 윤석열 씨.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그 고발장에 최강욱 대표를 기대했습니까? 저렇게 요거 좀 늦게 들어야 되겠다. 웃길 것 같아. 뻔뻔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 뉴스버스에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있는 윤석열 씨. 있는 윤석열 씨. 아, 나만 웃긴가? 나 이 새끼 말하는 거 너무 웃긴데 나는. 에서 공개한 그 고발장에 최강욱 대표의 생년월일 이게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썼던 그 생일과 일치하는데 중요한 건 이 68032사라는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내용을 어떻게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자료와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고발했던 자료가 똑같은지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논문 표절할 때 오탈자까지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저들이 저렇게 비난만 퍼붓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고발장에 생년월일이 틀렸다 이거예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씨발 생년월일 틀릴 수도 있지. 어떡하라고 씨발. 그리고 방금 최강욱 고소장이었어요. 최강욱 고소장. 아, 저 잘하면 저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요거 이따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다른 사건을 고발했을 때 사주 의혹의 고발장과 이 고발장이 똑같다 이거야. 그런데 김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발장의 초안은 내가 잡았다. 이 고발장의 초안은 내가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고발장을 쓴 것이 김웅 라인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웅 라인은 무슨 라인? 유승민 라인. 조금 더 의혹이 짙어진다. 뭐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그런데 이런 모든 정황적인 증거들이 쭉쭉 나오잖아. 똑같은 새끼들이 최강욱의 생일을 썼다. 똑같은 그룹에 속한 새끼들이. 기종. 왜냐면 틀린 생일을 두 개 다 똑같이 썼으니까. 이거 받아본 새끼랑 작성한 새끼랑. 하면 저들이 저렇게 비난만 퍼붓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이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말년 없을 것 같으니 국회가 도와달라. 최근 오창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아우 씨발 저거 요걸 보면서 이 새끼가 지금 떠든 말 그대로 해볼게요. 문재인이 뭐랬더라 역대급 성과를 냈나? 씨발 내가 지금 당황해갖고 말이 기억이 안 나. 이거 끝날 때 한번 제가 더 틀어드릴게요. 속 뒤져지는 바라니까. 우리 정부는 말년 없을 것 같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는 말년 없을 것 같으니 국회가 도와달라. 그러니까 문장이가 우리 그 삶은 소대가리 새끼가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소대가리 새끼가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을 것 같다. 국회가 도와달라. 요 기사를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저 개소리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깨문들 댓글 읽어주면서 또 개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지. 뒷내용 잠깐 넘겨볼게요.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맞죠? 저 대깨문들 댓글 읽어준댔지. 그대로 읽고 있네.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쟤들이 씨발 꿈나라 산다니까. 대표의 부친 밭을 가보니 17년째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과 또 한동훈의 뻔뻔한 대처. 이준석이 부친밭에 농지법 위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문장의 농지법 위반에 비할 바는 안 되지. 이준석 부친 밭에 가보니 17년째 농사 안 지어 라는 얘기는 원래 용도인 내가 씨발 이준석 실드 쳐주게 될지 몰랐네. 원래 용도인 농지를 개발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토질 변경을 하거나 거기에 뭐를 지어서 엄청난 눈에 보이는 단기간에 가격 띄우기를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가격 띄우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방치된 상태야. 그래서 이 땅이 올랐건 내렸건 미미하다. 저거는 죄질의 정도가. 그런데 문장이는 무엇이냐? 농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서 농지를 매입했어. 그리고 나머지 농지도 농지법에 걸리지 않는 우리 세금을 통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농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2,000평이나 매입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 해당 농지를 개발 행위를 냈어. 땅값이 얼마 될 것 같아? 그리고 문장 10새끼가 나는 이거 어차피 퇴진하고 나면 갖고 가지도 못한다. 내 재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개구라다. 문장 재산은 문장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호처 소유의 토지가 있긴 한데 요것도 야무지게 어떻게든 뺏어 처먹으려고 제 그 부동산 카테고리 보면 아주 잘 달아놨어요. 여기에 지분 알박기 놨다. 김정숙과 문재인이 같이 경호처 토지에 자기 앞으로 내려는 길이라든지 어떤 나가기 좋은 방향, 자기 토지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지분 알박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기간 요거 끝나고 나면 지그가 그 땅을 먹겠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한 법조항도 있습니다. 양려법이라고. 여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주가 이제 문재인이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문장이니까 문장이 요걸 갖고 가게 될 가능성이 100%다. 지분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농지법 위반이고 이게 농지법 위반 투기라는 거야, 새끼야. 좆도 모르면서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마치 대단한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광광광광 떠드는데 거울을 봐라 제발 좀. 그리고 윤희숙 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부친은 농사까지 지었어. 소장농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졸라 경미한 부동산법, 농지법 위반일 뿐이다.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과 또 한동훈의 뻔뻔한 대처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있어서 한 번에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는 추미애 전 장관이 기피할 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이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 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못 가고 있는 한동훈 씨가 무슨 염치로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언플하고 있는. 이 새끼 너 정신 온전하니?
지금 한동훈은 다 무대 받았고 네가 응원하는 에미추랑 그리고 엠빙씨, 케이빙씨 그리고 김어준이 전부 다 지금 소송 걸리 기소 상태 아니야? 네 유시민도 좋아하더라? 유시민도 허위사실로 이제 명예를 훼손시켜서 미안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어. 그런데 비밀번호도 못 간 한동훈이 이런 말을 왜 하냐? 유헤드 빙빙? 전형적인 대깨문의 그 어떤 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동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잘 골랐다 저 새끼를. 저 새끼를 보면 대깨문들의 지능 수준과 양심 수준,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요 말도 조금 웃겨요. 요 제가 영상 끝날 때 해야겠다. 여러분 저 새끼 지금 주장하는 거를 제가 조목조목은 아니지만 대강의 큰 틀에서 반박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저 새끼들 정신 온전합니까? 그리고 이 예거를 한 이유는 제 주변에 대깨문 친구도 있고요. 걔들 보라고 너희들 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한테 흘러오는 대깨문이 머가리가 어떻게 내 방송 보고 좀 봉합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봐보시고 어떤 감상평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새끼 영상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서 해당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뿅.